5년 만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 급락한 우량주들. 또 그 중에서 오늘은 어도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또 뭘 사면 좋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요. 뉴스로 워낙 많이 접하셨을 텐데 요즘 장이 어렵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이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핑계죠. 여기 연준 의장 돈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이 그림 참 표현 잘했죠. 돈 찍어내는 기계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탑 버튼 누르면서 이제 그만하면서 돈 찍어내는 걸 멈추려고 하니까 여기 강세장을 의미하는 황소는 시무룩하고 약세장을 의미하는 곰돌이만 슬쩍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속타죠. 알면서도 돈 거두기 속도 늘린다,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요즘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우량주 중에서 제가 기회가 온 주식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처럼 본격 긴축 우려에 급락한 우량주 중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뉴스에서 악재들 위주로 보이는 거 아시죠? 보시면 JP모건이 찬물 뿌리기, 이럴 땐 또 미워 보입니다. JP모건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주식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도비만 하락한 게 아니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성장 주식, 특히 소프트웨어 주식들 대부분 하락했어요. 보시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우량한 주식이라서 크게 안 빠졌지만 그래도 좀 빠진 편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대장주고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고성장주고 그 외에 오늘 특히 얘기할 주식은 여기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 디자인 소프트웨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또 고객 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이런 게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간만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속이 상하실 것 같고 새로 지금 째려보시던 분들은 진짜 살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시면 이런 주식들은 공통적으로, 물론 마소는 조금 예외긴 한데 테슬라, 엔비디아, 어도비, 세일즈포스 이런 주식들은 공통적으로 고성장주라서 변동이 큽니다. 20% 떨어지기도 하고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락하는 일이 간혹 나옵니다. 핑계는 이거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특히 기술주, 고성장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낮췄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면 아무래도 실적 부담이 커질 거란 이유에서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뉴스 많이 보시다 보면 느낄 텐데 JP모건이 말했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 조정들의 핑계 삼아서 뉴스는 따라 붙는 거니까 조정 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요. 이 공교롭게도 누가 짜고 친 것처럼 이거 한번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맨 밑에 빨간색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주식이 3주 전에 급락했습니다. 11월 23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 먼저 떨어지고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2주 전에 지지난주에 먼저 초록색 급락했습니다. 또 실적 핑계입니다. 실적이 안 나왔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어도비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급락했습니다. 순서대로. 그쵸? 보이시죠? 고성장주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판왕 마소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마소도 조정을 좀 받는 편이죠. 그래도 워낙 우량한 주식이라 잘 흔들리지 않는 편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개별 주식 이슈가 아니라 금리 상승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장주, 고프리미엄을 받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같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을 모아놓은 ETF도 아주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5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소프트웨어 ETF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식들이 있습니다. 마소, 세일즈포스, 어도비, 오토데스크 등등등. 요즘 많이 빠진다 싶으면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을 거예요. 파란색 선이 소프트웨어 주식 ETF인데 한번 보시면 검은색 시장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작은데 소프트웨어 주식 ETF는 변동성 큰 거 보이시죠? 이게 우량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이건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빠졌을 때 투자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소프트웨어 주식들 올해 초에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금리 상승한다 그럴 때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다,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 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럴 때 크게 빠졌고요. 올해 10월달 그리고 지금 헝다 이슈나 금리 상승 긴축 이슈 시장보다 크게 요동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동이 크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프트웨어 주식은 변동성이 작은 줄 알고 있었는데요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는 좀 변동성이 큰 주식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소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다. 왜 5년 만에 처음이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사실 마소나 이런 어도비 주식을 좋아했던 이유가 당연히 꾸준히 우상향 해석인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보시면 이게 5년치 주가 흐름인데요. 파란색이 소프트웨어 ETF입니다. 마소, 어도비 들어있는 ETF. 그리고 밑에가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보다 장기로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보다 장기로 잘 나가는 주식들이 많이 없거든요. 아시죠? 근데 5년 동안 꾸준히 시장을 이겨왔는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장보다 못한 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소프트웨어가. 그 정도로 지금 혼자,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소프트웨어만 혼자 박살나고 있는 되게 지금 5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고, 이걸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기회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제 소프트웨어 뭐 버블이 터지나 보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요. 또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15년 만에 두 번째래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15년 내내 잘 나갔는데 두 번 정도 시장보다 못한 해가 올해 두 번째 해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야, 저도 소프트웨어 주식이 이렇게 빠질지는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지만 저는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을, 어도비가 이게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는 사람이니까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스럽게.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과거 얼마나 변동성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요. 어도비라는 주식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 압도적 1등하는 회사인데, 이따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 회사가 5년 동안 얼마나 빠졌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때가 2018년 말 미국이 금리 인상 3번 한다 그럴 때, 실제로 3번 올려서 2.5%까지 금리가 급등했을 때, 이때 시장이 다 같이 빠졌을 때입니다. 26% 빠졌고요. 이때가 코로나 위기 때, 이때도 시장이 다 같이 빠졌을 때죠. 어도비 잘못으로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자기 혼자 빠지는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아까 보여드린 이제 금리 상승이 시작된다 겁줄 때 20% 넘게 빠졌고요. 지금 고점에서 20% 빠진 거는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적어놨고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지금 금리 인상 긴축한다는데 이런 고성장주 소프트웨어는 위험하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고 이미 그런 우려는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제 이런 주식은 사고 팔 주식이 아니고 그냥 좀 모아가 볼 주식으로 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장이 이 어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야, 이거 장기로 좀 기회겠는데, 단기로 빨리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요. 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어도비라는 회사가 하는 분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도비를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NFT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은 디지털 컨텐츠거든요. 디지털 자산. 여기 보시면 소몽이도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소몽이에요. 디지털 소몽. 요것도 어도비로 만든 겁니다. 그 어도비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온 건데, 제가 이제 소몽 NFT를 여기 쇼피파이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올립니다. 아마존 같은 데 올려도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 거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소몽 NFT 디지털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뛰어들었죠. 아마존도 곧 뛰어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다 뛰어들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 하는 기업들은 너도 나도 디지털 자산을 팔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말 그대로 디지털 그림이죠. 뭐 디지털 그림, 디지털 영상, 세상에 하나뿐인 희소한 아이템들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데, 이 시장 커지면 어도비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너무 잘 벌 건데, 그냥 스토리만 있는 주식이 아닌데 지금 좀 단순히 금리 인상, 긴축 이런 이슈로 빠진 게 좀 과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나왔죠. 나이키. 와,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창업 2년도 안 된 신생 회사를 나이키가 먹어버렸는데, 나이키가 워낙 브랜드가 짱짱하니까 나이키 신발 가상으로 이렇게 디지털 스니커즈, 가상 스니커즈 만드는 기술이 있는 회사, 판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를 그냥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하나뿐인 디지털 나이키를 소유할 수도 있고,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거 실물로도 팔 수 있겠죠, 나중에. 제가 왜 얘기했냐면은, 이런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열리면 결국은 나이키도 워낙 좋지만, 갑자기 얘기가 나이키로 간 것 같지만, 어도비라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뒤에서 무조건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또 이번 한번 들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도비는 회원제 구독 매출이 90%를 넘어요. 따박따박 받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경기에 안 타고 뭐 금리 인상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계속 구독료. 제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프로그램도 어도비 프로그램입니다. PDF. 어도비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회사한테 구독료 따박따박 받는 컨텐츠 제작 분야 최강자고요. 거의 독점이죠, 사실. 경쟁사들이 끊임없이 오지만 올 수 없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시장 확대되면 다 먹는 거고, 전자문서 인증, 보안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방금 보여드린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에도 확대될수록 마케팅도 하고 컨텐츠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중장기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현금도 많고 매출, 이익 성장이 꾸준한 회사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너무 비쌌다는 거, 유일한 단점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고평가 받았다는 거, 늘 항상. 그래서
단기적으로 당연히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폭락을 한 상황이고 중장기로는 너무나 매력적인 회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마침 이렇게 20% 가까운 20% 넘은 하락은 어도비가 5년 주가 우상향 해오면서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지금 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혹시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 실적 전망치를 낮췄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려하고 전망을 낮출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계속 또 비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 당연히 단기간은 회사 측에서도 실적을 향후에 좀 보수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2022년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내놨기 때문에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길게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 의견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어서 조금 어필을 해봤고요.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네, 그렇게 되고요. 이게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고 보자 노트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올해 딱 2개를 썼거든요, 제가.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매수 찬스다라고 느끼는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테슬라였고 이거 영상에 제가 그때 공유 같이 드렸죠? 그때가 있었고 최근에 10월 달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좀 진짜 많이 싸다고 제가 느껴가지고 그때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올렸어요. 실제로 매수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반응을 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도비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장기로 봤을 때 이제 댓글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고 보자 노트를 쓸 겁니다. 제가 약간 청개구리여가지고 근데 다들 다 어도비 좋아요 이러면은 아직 아닌가? 이런 청개구리적인 성격이 있는데 아무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도비라는 주식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도 아니죠. 그냥 장기로 내둬도 되는 주식이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도비는 고속 성장주기 때문에 지금 고속 성장주들이 다 안 좋습니다. 성장주들 아시죠? 그래서 금리 인상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그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다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도비도 같이 빠진 건데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이렇게 20% 넘게 빠질 때는 또 좋은 찬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천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도 금리 인상한다고 겁주니까 다들 안정적인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방어주, 배당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처럼 맞아요. 이때도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금리 올린다니까 다들 배당주로 몰려갔어요. 저도 운이 좋게 배당주를 그때 샀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술주는 빠지고 있는데 제약주, 이번 주에 화이자, 에브비 이런 주식들은 막 신고가도 갔었고요. 필수 소비재 이런 게 대표적으로 P&G 같은 주식들 신고가 갔었습니다. 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재미없어 보이는 배당주, 우량한 제약주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배당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뉴스에 막 이제 기술주 끝났다,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배당주, 소위 말하는 방어주, 그동안 못 올랐던 가치주가 오를 수 있으나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어도비 같은 장기로 묻어놓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또 이것도 일부 편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디가 더 오를까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분산해 놓으시면 됩니다. 배당주도 사놓고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시장 ETF를 사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사놓은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또 기회는 기회니까 이거 한번 좋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도비만의 문제였다면 진짜 좀 더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을 텐데 어도비만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핑계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일즈포스라는 주식도 똑같이 빠집니다. 어도비랑 2018년 말, 코로나, 올해 초,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대 하락이 자주 오는 하락은 아닌데 세일즈포스라는 소프트웨어 주식도 되게 우량하고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는 디지털 클라우드 전환 시대의 수혜주인데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소도 관심 많으시니까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앞에 기업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요. 진짜 마소는 얼마나 기회를 잘 안 주냐면 코로나 폭락 때 최고 많이 빠진 게 28%고 금리 인상한다고 겁을 줘도 2018년 말에 18% 빠진 게 답니다. 그러니까 마소는 어디 금리 한번 올려봐 이래도 겁을 안 냅니다. 사람들이 안 파는 거죠. 저같이 안 파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제일 많이 빠진 게 9%.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한 게 고작 7.4%. 예, 진짜 겁을 아무리 줘도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탄탄한 우량주고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고 변동성이 매우 작은 편이고 절호의 기회를 자주
주지 않는다. 이거 봐놓으셨다가 혹여나 정말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마소가 10% 이상 빠지면 그것도 또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지금도 마소 입장에선 조정 많이 받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시죠. 근데 워낙 실적이 좋고 돈 잘 버니까 미래 전망도 탄탄하고 현금 흐름도 좋고, 저도 마소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모르겠어요. 마소 뭐 클라우드도 쓰고 PPT도 쓰고 제가 마소한테 주는 월 구독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지갑털이 주식이라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주식도 조정이 올 때 이렇게 가끔씩 조정 올 때 또 항상 떨어질 때는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 사요. 맨날. 그쵸? 아시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그럴 만한 겁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때 눈 딱 감고 안 사면 계속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폭락하면 사야지 이러는데 또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주식은 기회가 왔을 때 소액으로도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번 주에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로블록스보다 훨씬 유명했던 게임이잖아요. 유명하고 심지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유튜브 딱 켰는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디오 게임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조 뷰 돌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임이 마인크래프트가 맞는 거죠. 공식 인증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게임 회사 마소가 인수한 거 아시죠? 마소가 그땐 비싸게 샀다 그랬는데 완전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만 1.4억 명이 되는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 하나가 만드는 생태계가 뭐 유튜브 조회수 1조 뷰, 이거 관련 컨텐츠 채널이 35,000개 이상, 유튜브에서 시청한 최고의 라이브 게임 선정 2020년 가장 많이, 그냥 마인크래프트 게임 하나 때문에 유튜브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또 마소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메타버스에 뭐 로블록스 이상의 또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로블록스도 좋지만 게임 생태계도 잘 준비하고 있고, 이걸로 뒤에서 또 돈 열심히 버는 건 또 알파벳 유튜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또 뒤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네요. 그렇죠? 마소가 인수한 이 게임 회사 덕분에 이렇게 딱 봐두면 전 이런 거 보면서도 그래, 마소는 팔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또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러면서, 마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임 회사도 인수해놨네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할 때 또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도 지금 고속 성장주인데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지금 테슬라는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좀 그런 거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25% 빠져 있고요. 올해 이때가 제가 이제 매수했을 때인데 36% 빠졌을 때, 그리고 작년에는 33% 빠졌고 코로나 때 6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서 보여드린 어도비, 세일즈포스 이런 주식보다도 훨씬 더 고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붙어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30% 하락은 진짜 눈 감고도 온다고 좀 과장 보태서 할 정도로 변동이 크니까, 이런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오늘 사면 20%는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각오로 좀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싫으면 차라리 고성장주나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긴축 우려랍시고 많이 빼고 있거든요. 증시 개별 주식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진짜 이럴 때 우량주 부지런히 붙잡고 있거나, 저도 이제 현금을 거의 다 쓰긴 했지만 사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비중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 현금이 더 없는 게 저는 정말 아쉽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저는 현금이 더 있었으면 막 너무너무 좋은 기회 같아 보이는데, 늘 그렇듯 현금이 참 소진돼가지고 아쉽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20% 하락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들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현금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악재들은 이제 다 나온 악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선호, 그러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 되게 차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14, 15, 16 연준 이슈 이제 끝났고, 소멸, FOMC 금리 인상 긴축 이슈 끝났고,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소멸됐고 이제 연기됐고, 이제 정말 오미크론 핑계는 이제 그만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는 정말 이제 이게 시장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 이런 것들은 정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때려 맞은 상황이라서, 참고로 말씀드려서 12월 27일부터 산타랠리 기간입니다.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산타랠리 물어보시던데, 산타랠리는 맨 마지막 주, 그러니까 연말 5일과 연초 3거래일 정도를 통상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때 보통 증시가 좋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대감도 있고 연말 연초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들 기분이 좋으니까 가자 이러면서 또 자금도 유입되고, 제가 나중에 1월 효과도 말씀드릴 건데 성과급 받기도 하고, 이제 월급 받은 걸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금도 들어오고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이런다 그래서 12월 말 1월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건 이제 뭐 핑계고 좀 한번 기대를 긍정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재는 다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참고로 지금 또 월요일날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장 마감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마이크론 잘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좋죠. 그리고 나이키는 혹시 또 실적 안 나와주면 또 빠지면 또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이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한 것도 잊혀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2016년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를 더 길게 늘려봐도 지금의 이슈들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폭락을 만들 만한 이슈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주식을 사서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도비 포함한 소프트웨어 주식들 많이 내려와 있는데 좋은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